네,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재직 중인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뭐 특별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생명과학,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생물학인데요. 생물학 중학교 수업 들으면서 조금씩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에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았고요. 물리학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좀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방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위 야자라고 하는 그런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거기 서울의 이제 호텔에서 그 스티븐 호킹 강연 들으러 갔다 오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연과학, 물리학, 그 다음에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수학에 큰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아시다시피 뭐 물리학에서는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한 언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이 큰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상대적으로 생명과학에 더 관심이 갖게 됐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느낀 부분인데, 이제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일단은 그 살아있다는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이나 이제 다른 그 기초과학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엄청나게 복잡한 것 때문에 생명과학을 좀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적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복잡함 속에 어떠한 그 근본적인 생명과학의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명과학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때 그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생명과학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데여서 오는 일반적인 어려움이 되겠고요. 대학원 석사 과정,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초기에 느끼는 어려움은 이 생명과학의 진리를 밝히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 그 다음에 힘들다. 왜냐하면 100번의 실험을 했을 때 99번이 실패하고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희열보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얻는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졌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연구 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트레이닝이나 연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닥 연수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연구소나 학교에 부임해서 본인만의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는 선배 과학자들이 마치 쉽게 해결해 놓은 것 같은 결론들을 외우고 이해하고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 그 보석 같은 작은 연결고리들을 파헤치는 그 과정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원하는 결과라든지 혹은 최종적으로 숨어있는 진리를 하나씩 밝혀냈을 때 그 만족감과 성취감,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씩 발을 디디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부임을 하고 이제 다양한 전공 필수 혹은 기초 선택 과목들 강의를 해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강의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일주일에 최대한 3시간 정도
1시간 반씩 2번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그다음에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저나 모두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학습 관련해가지고 강연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강의가 잡히면 아침에는 아침이어서 많이 좁니다. 그리고 점심 직후에 강의를 하면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또 많이 졸아요. 그다음에 오후 후반부에 강의를 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가니까 피곤해서 또 많이 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강의를 해도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제가 강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졸게 되고 이제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직접 클래스룸에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유가 뭐든 간에 거의 1시간 넘게 잠만 자고 강의실을 나간다는 거죠. 그건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강의 노하우적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눈을 보고 이름을 부르고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여유를 주고 계속 그렇게 소통하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질문 주셨고요. 강의 중에 피곤해서 조는 학생이 발견된다. 그러면 일단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뭐 좀 대화하듯이 많이 합니다. 뭐 100 몇십 명씩 되는 대형 강의는 카이스트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강의실에 학생들이 20명 내외인 경우가 많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6, 70명 정도 대형 강의라 보통 학생들이 졸면 그게 일종의 사인이죠. 제가 뭔가 강의 내용을 좀 지루하게 전달하거나 뭔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금 목소리 톤이라든지 혹은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질문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계속 제가 강의하는 슬라이드만 쳐다보고 원웨이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피곤한 학생은 뭐 잠이 깨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좀 준비해 놓은 것들, 준비해 놓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이렇게 강의실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든지 많이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할 때 크게 영향을 준 분들은 교과서에서 만난 위대한 과학자들인 것 같아요. 그 위대한 과학자들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진리를 밝혀낸 과학자들의 삶이라든지 그다음에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연구 내용들인데 그분들은 평생을 거쳐서 본인 인생을 바쳐서 밝혀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화학자는 생화학자인데 어렸을 때 총기 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쪽이 없어진 사고를 당한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쪽 팔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단백질을 정제해서 이 위대한 발견을 했을까? 그런 거에서 오는 소위 말하는 감동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저도 여전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노벨상을 받으신 카리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퇴출당한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서는 실패한 여성과학자였는데 결국은 본인의 가설을 끝까지 증명해서 RNA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사나 책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보면 감동받고 또 많은 영감을 얻어서 연구하는데 크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은 제가 강의실에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은 카이스트 학생들 모두가
각자 빛나는 이제 보석 같은 어떤 인성적인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한 적은 없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나 생화학 수업을 하면서 그 복잡한 생명계 안에 숨어 있는 자연계의 진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접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대자연의 진리 앞에서 학생들이 먼저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힘들지만 또 묵묵하게 새로운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구적으로는 한참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동안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발표한 성과들은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공포라고 하는 기억이 빠르게 제거되는지 그 분자적인 기전을 밝히는 연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항암 치료 타겟 약물 개발을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하는 염증 제거에 관련된 다양한 세포 내 대사 시스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노시톨 대사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저분자들의 대사 시스템을 연구하는 연구 성과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혹은 신경계 활성 조절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제는 세포 안에 있는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들, 그러한 저분자들이 어떻게 복잡한 생명계 현상을 조절하는지 그 작용 기전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밝혀보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연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15년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더 확장을 해서 가능하다면 실험실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험실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지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응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보람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기초에서 개발까지 연결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도 석박 통합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호기심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면 중간에 석사하기만 하고 졸업하는 게 낫겠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사회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살듯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원동력은 호기심인 것 같고요. 그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연구실에서 계속 행복하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 매우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10년, 20년 뒤가 지났을 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공부해 볼 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도해 볼 걸 하는 후회가 안 남도록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들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인생은 매일매일이다.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우울해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면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모두 다 과학자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고,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적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